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힘들 때 한 건을 제대로 터뜨려줍니다. 전 세계 가장 시총 사이즈가 큰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장 중요했던 4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매출 650억 달러 기록을 예상하면서 와, 이건 대박이다라는 심리가 또 만연해졌던 하루였는데 글쎄요, AI 거품론이 완전히 일축이 되려면 그 엔비디아 칩을 써서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기업들까지 실적이 잘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반등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오늘 아침에 다들 그냥 긴장하면서 보셨을 텐데 잘 마무리가 됐고 사실은 숫자나 전망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실적과 전망을 발표해 줬고요. 여전히 저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큰 이슈는 전혀 없다. 확인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오늘 밤에도 뭐 미국 시장 보이겠지만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설득을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버블론을 일정 부분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좀 잠재웠는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 아까 말씀 주셨던 저희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 그 플랫폼 회사들이 빚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채권 투자자들의 설득이 됐는지 여부는 오늘따라 사실 미국장을 좀 더 미국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관련된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성장의 동력 거기에다가 소위 이제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연료가 이전에는 자체 여유 자금에서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오라클 CDS 스프레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는데 어젯밤까지 업데이트된 숫자를 보면은 차트가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엄청나게 이게 주가였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조금 이제 신용 부도 스왑 스프레드가 지금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2주째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82 됐다고 제가 걱정했고 네. 104 됐다고 걱정했는데 또 114까지. 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네, 있죠. 네, 이 속도가 114 bp까지 올라오면서 적어도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B2에서 AI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도 위험성,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자칫 좀 전이가 되면 이게 좀 사실은 현재 엔비디아가 되살려 놓은 AI 주가 사실 상승 요것이 조금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1차 관문은 잘 넘겨줬는데 두 번째 이것이 영속성, 지속성을 가지려면 채권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분간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CDS는 이제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을 담보로 이제 파생하는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라클에 돈을 빌려준 채권 투자자가 이거 못 받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그랬더니 야 걱정 마 부도 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상대방 보험사가 있는 겁니다. 네. 대신 나한테 보험료를 내. 근데 그 보험료가 아까처럼 막 올라가면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라클을 포함한 뭐 코이붐 이런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얼만큼 이 CDS 스프레드가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DS 스프레드 숫자가 조금은 낮아지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려봐야겠네요. 자, FOMC 10월 FOMC 회의록도 오늘 또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12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67%까지 올라갔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12월 금리 동결할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10월 달 수치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10월 달 수치는 블랭크로 남게 된 거죠, 영원히. 그래서 적어도 가계 조사를 통한 조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 11월 달 숫자조차도 이게 지금 43일간의 최장기간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2주 늦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그럼 물리적으로 발표도 2주 늦게 되겠죠. 하필이면 그것이 12월 달 FOMC
그 즈음하고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데이터를 보고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연설을 했던 FOMC 그 소위 연준 위원들의 발표 발언들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좀 확인이 되고 그것이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 10월 달 연준 의사록에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불안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FOMC 입장에서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제 데이터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파월이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요. 운전자론 들고 네. 하죠. 운전자론의 대표적인 게 목적지에 가까우면 속도를 줄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뒤섞여서 나오면 우리가 안개 속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안개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없는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만일 이걸 또 하나의 론을 만들면 계기판에 불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속도 계기판에 숫자가 안 나오는 이게 안 나서 대체 얼마의 속도로 내가 달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로 크레딧 이벤트 같은 어디가 크게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신용 리스크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연준은 12월 달에 동결로 일단 한번 지나가 보자.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밤 사이에 67%, 70% 가까운 선으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10월 고용지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9월 그 고용 보고서는 오늘 밤에도 발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9월 달이 이미 이제 한 석 달 전 데이터고 네네네. 지금은 10월, 11월 데이터의 연속성에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는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사실 이 부분 또한 여쭤보고 싶었는데 비트코인 가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대표님은 시장 유동성을 평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 또 엔비디아 관련한 실적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7개월 내 처음으로 9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반등은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 25%나 빠졌어요. 반감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이 부분과 연동해서 우리는 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주식 또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9만 불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9만 2천 불 전후로 좀 반등을 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힘을 많이 잃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이전보다 많이 축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서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크 본드라고 하죠. 네. 트리플 C 이상의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한테 빌려줄 때 기존의 투자 우량 채권 대비해서 얼마나 더 스프레드를 많이 내느냐. 소위 이제 일종의 보험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급등했다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됐다가 최근 한 달 사이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9.2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성은 역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 또 아까 우리가 CDS 스프레드의 상승 이거하고 궤를 다 같이 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불안한 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12월 달에 유동성 랠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고 저기서 오히려 이것이 상승 속도가 조금 더 가파라진다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건강관리 얘기도 하고 뭐 금융 또 필수 소비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오른 그런 업종으로의 그러한 업종 다변화 그것이 우리 포트폴리오를 이런 변동성에서 조금이라도 노출을 덜하게 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를 한쪽 특정 업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좀 가드를 올려야 될 시점은 분명히 도래를 한 것 같다. 방어주 중심의 포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금 지지율이 38%까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 그대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소위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레임덕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가고 내년 중간 선거까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트럼프의 힘은 완전히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최대 어찌 보면은 변동성의 주범 트럼프의 정책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뭐든지 궁지에 몰리면 뭔가 극단적인 반응, 그 정책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의 최대 우호 세력인 마가 자체가 상당히 극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적인 무리수 중에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올해 5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반란 진압법, 소위 인스트럭션 소위 액트. 이게 1809년도에 제정된 건데 지난 200년간 딱 4번만 발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올해 계속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로 말하는 계엄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만에 하나 정말로 계엄령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시장은 정말로 못 봤던 그러한 스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것이 꼭 우리 시장에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좀 볼 게 많아졌는데 미국의 정치판도 꾸준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